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입니다. 요즘 엘러간 보형물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서 가슴 성형 후에 보형물 제거와 피막 제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형물 주위를 싸고 있는 피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슴 성형 후 보형물 주위에 발생한 피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막은 나쁜 거 아닌가요? 피막은 꼭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막은 병이 아닙니다. 피막 자체가 병은 아니고요. 사실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흉터 같은 조직입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우리 몸에 삽입하는 실리콘 보형물은 실은 우리 몸의 이물질이고요. 몸 안에 들어온 이러한 이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역 작용의 결과가 피막입니다. 따라서 피막 자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결과인 거죠.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겁니다. 수술 후에 상처에 흉터가 생기듯이 삽입된 보형물을 잡아주는 지지조직일 뿐입니다. 피막은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 성형 후에 사람들마다 회복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막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는 피막도 있고 문제가 심각한 피막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피막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피막은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피막은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막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피막은 정상적인 건강한 피막이고요. 이런 피막은 굳이 제거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피막을 보시면 이 피막의 모양은 어떤가요? 불투명하고 매우 두꺼운 모양이죠. 이렇게 두꺼운 피막은 어떤 문제가 있는 피막입니다. 주변에 이물질도 많고 유방 촬영을 해보면 피막에 석회가 잔뜩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피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미경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은 눈으로 보는 육안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실시하는 조직 검사 사진입니다. 조직 검사는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현미경 사진으로 가장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피막의 상태와 피막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형물 주변에 발생하는 혈액암도 이러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피막을 절제하셨다면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형물 제거 후에는 피막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상 피막의 현미경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 피막은 얇고 매끈하며 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사실 이런 피막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장기를 감싸고 있는 조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정상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조직을 굳이 무리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요. 이런 피막은 문제없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을 제거하면 피막 아래에 있는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손상 조직이 제거가 되면서 또 피막과 비슷한 조직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제거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른 현미경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피막과는 차이가 있죠. 일단 피막이 무척 두껍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전 조직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서로 섞여 있으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한눈에 봐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피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피막이 두꺼워져 있고 피막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염증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피막에 염증이 생겼는가? 도대체 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보형물이 터진 경우입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보형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피막에도 변성이 발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리콘이 조직을 파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물때가 껴 있는 것처럼 조직 사이에 실리콘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피막이 두꺼워집니다. 지금 엘러간 보형물에 의한 혈액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피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수술 초기에 가슴 성형을 하면서 출혈이 많았던 경우, 출혈이 많았을 때 보형물 주위에 혈액이 응고되면서 피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막을 자극하고,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면서 피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피막이 두꺼워져 있을 경우에는 보형물이 파열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보형물 상태를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러간 보형물은 보형물 파열 여부에 상관없이 보형물의 껍질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피막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형물 파열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염증 자극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누적되면서 악성 변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러간 보형물로 인해서 피막 제거 수술을 시행하신다고 할 때 이때 피막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구별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은 피막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페 글과 블로그 글을 보면 전문가 한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글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하고 피막 제거 이렇게 피막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피막을 무조건 암덩어리처럼 설명하면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환자에게 겁주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이건 지나친 내용이고요. 일단 얇은 피막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다. 문제가 생기면 피막이 두꺼워지고 두꺼운 피막일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피막의 상태를 정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피막과 보형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형물과 피막의 상태에 따라서 피막 제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피막 제거의 방법과 피막의 제거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테일한 닥터 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